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체포가 코앞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또 모처럼 싸대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크리스마스의 신정에 네, 저희들은 뭐 쉬어서 좋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저 김태형 선생님 많이 뵙고 싶었을 텐데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쉬셨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요 못 쉬셨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짤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계속 핸드폰 보면서 언제 잡혀가나. 제발 좀 빨리 좀 잡혀가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안 됐죠. 저도 윤석열 체포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새해 선물도 넘어갔고 안 이제 돼버렸습니다. 설날 선물이 남았죠. 설날 선물. 네. 네, 까치까치 설날은 네, 어저께고요. 예, 지금 이제 체포 영장 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체포 전국이 됐습니다. 네. 1월 3일 날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5시간 만에. 네. 네. 이거 공수처 왜 돌아간 거죠, 이거? 그 적극적인 체포 의지가 없었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죠. 네. 사실 1차, 2차 저지선을 뚫었다는 것도 처음엔 뚫은 줄 알았더니 네네. 그쪽에서 그냥 비켜준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호처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경찰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이 협조를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지를 전혀 안 하고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경호처에서 야 군인들이랑 경찰들이 다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가 그렇죠. 지켰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경호원들이 나와서 예. 경호처 사람들이 나와서 스크럼을 짜고 버틴 건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뭐 제압하려고 뭐 체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말 주고받다가 아유 어렵겠네 돌아가자. 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걸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체포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면 의심되죠.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쇼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네. 있고요. 게다가 최상목이 방해했고요. 그 최상목이 방해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쪽에 경비를 더 강화해 줄 수 있냐고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면은 이거 완전 현행범 아닙니까, 이놈도 이러면은? 현행범이죠. 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럼. 뭐 잡고 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예.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해야 돼요. 네.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 국무회의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지금 숨어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에 참여했던 지휘부가 네네.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맡고 있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반성하고 예. 협조를 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내란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최상목도 그렇고 공수처장도 그렇고 적극적인 체포 의지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뭐 5시간 반 만에 나왔다는 건데 이제 애초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으면은 좀 추웠겠어요. 춥고 이제 쉬도 마렵고 배도 고프고 뭐 그랬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거기다가 화장실도 갖고 들어가고 말이죠. 네. 뭐 화장실이야 거기 없겠습니까? 네.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었겠죠. 먹을 것도 좀 챙겨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가 아예 공수처 못 나오게 문을 막아버리자. 그다음 우리가 밥을 해다 갖다 주자. 이거 먹고 계속 잡아라.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결국 의지죠, 의지. 결국 공수처가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용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은 경찰이지. 네네.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오히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할 때 제지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들이 무슨 체포를 해요. 현장에서. 결국에는 경찰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체포를 제대로 하려면 경찰 특공대 정도가 들어가서 특공대가. 네, 아니면 네. 이제 그래도 정식 경찰들이 들어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원수로 일단은. 네. 아니 뭐 이제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탄압해온 경찰력들을 봤을 때 네. 이거 뭐 윤석열 하나 잡는 거 이거는 잽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음 먹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못 잡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공수처장 오동훈 이 사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뽑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이거 일부러 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많아요, 국민분들이. 네, 맞아요. 이거 쇼한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네네. 또 일부는 뭐 오동훈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네네. 껴가지고 대충 중간 정도 하다 나오는 아하.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윤석열이 임명한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어디서 저런 애들만 싹싹 긁어 모았는지 참 아름차다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윤석열보다 괜찮은 사람은 윤석열 밑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또 윤석열이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항상 자기보다 더 후진 인간, 예. 더 못난 인간, 또는 뭐 정상이더라도 자기한테 덤비지 못할 겁쟁이들 이런 사람들만 갖다가 앉혔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 모양이다. 먹거나 뭐 겁이 많거나 뭐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짱들한테 네네. 기대를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사실 그 12월 3일 계엄 내란 계엄과 내란을 합치면 계란이 돼버리네요 갑자기. 예. 네, 이때 이후로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 쟤네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이 그나마 진짜 이게 민주주의가 진척되는 건 다 국민분들이 그렇죠. 거리로 나와가지고 진짜 눈 속에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버티시고 싸우고 이런 덕분에 진짜 진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초기에는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어서 네네. 저쪽에서도 굉장히 당황하고 쩔쩔매고 네. 또 군 관계자들이 체포됐을 때 술술 불고 네네.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김영현이가 뭐 쇼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네네.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러니까 덕수가 한번 뒤통수 치고 네. 상무기가 또 한번 치고 계속 뒤통수 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서서히 반격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총공세를 하는 중이고 내란 세력이 네네. 이쪽은 좀 주춤하는 지금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럴 때일수록 좀 기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선생님. 윤석열 체포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버팅기고 1월 1일 날에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극우 세력들한테. 네. 야, 이거는 마치 그 선생님 저 내란 선동 같은데요. 그렇죠. 내전 선동. 내전 선동이죠. 내전 선동이죠. 네. 이게 뭐 아주 이놈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은 무너졌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뒷배가 날라갔으니까. 아하. 큰형님이 자기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나라 안팎이 중요한데. 안은 알겠지만 우리가 밖이라 그럴 밖은 때 누구냐? 밖에는 누구나 미국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바깥에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미국도 포함되는 거다. 뭐 그런 심정이 담겼을 수 있죠. 이것들도 주권 침탈 세력이다. 야. 왜 계엄을 지지하지 않냐? 왜 날 버렸냐? 네네. 이런 원한과 분노까지도 좀 느껴지는 문장이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위기에 위험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끝까지 싸우겠다. 예예. 근데 지금 윤석열을 지켜서 끝까지 싸울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에서 태극기 부대가 난동을 부려주기를 네. 간절히 지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고. 이게 내전 선동이죠, 사실상. 제가 그 언제였죠? 지난주 토요일이었군요. 토요일 날 한남동 이제 그때 엄청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번 출구 앞쪽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거기 옆으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소위 극우 무리들이 이제 퇴근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입금이 조금 덜 된 모양이죠. 시간을 좀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시간 조금 입금이 좀 더 됐으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연장 수당을 안 줬구만요. 연장 수당을 안 준 것 같아요. 가는데 막 엄청나게 욕설을 해대고 특히 약간 젊은 남성들 몇 사람들은 막 뛰쳐 나오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드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발 자기를 좀 패주기를 바라는. 정말 저도 속 마음은 정말 이게 주먹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심하게 굴어요. 그렇게 해서 맞으면 또 수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그 가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관이 폭행당해 가지고 그렇죠. 의식불명이다. 의식불명이다. 그게 기사로도 나오고 국힘에서 아마 그거 발표도 했을 걸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가짜 뉴스라고 이제 정리를 했죠. 네네. 모름지기 뭐 그런 걸 도발해서 네네. 맞아가지고 그 다치면 네네. 뭐 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는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돈 푸는 거죠 지금 그렇죠. 김건희도. 네, 사실 저쪽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하. 시도도 있을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만은 선생님 결국은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쟤들은 그토록 안 되길 바랬을 텐데요. 네, 다시 발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체포해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법원도 가오가 있죠. 네, 발부했는데 그거 거절했어요 범죄자가.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체포를 못 하시는군요. 접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네. 당연히 또 발부하죠. 이게 판사들도 이번에 그 계엄 때문에 판사들도 몇 명 잡으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약간 거기서 약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 판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네. 물론 윤석열의 그 손아귀에 있는 판사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포기한다면 영장을 처리한다든가. 네. 이거는 한국의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누가 체포에 응하겠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보다 돈이 더 많은 삼성그룹에 그 짤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이재용 어제. 회장이 예. 경호원들 한 500명쯤 고용해. 어제 그 짤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잡으러 오면 그거 짜고선 버티는 거예요, 막. 이러면 되는 거였어?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도 그랬는데 네. 우리도 안 잡혀갈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영장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경찰, 사법부, 뭐 국가적 기관, 국가의 공익기관들이 완전히 기간이 흔들리는 거죠. 기강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건 국헌문란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온 국민들이 짜증나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일본은 거의 실시간으로 내보내나 봐요 이거를. 재밌나 보네. 아주 재밌나 봐요. 네. 사실 윤석열은 거의 일본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을. 네. 우리 기회가 어떻게 되나. 우리 개가 어떻게 되나.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일본이 생중계했다니까요. 그렇군요. 그 지네 나라 법무부 장관 이름은 모르는데 한국 법무부 장관은 알아요. 그 조국 장관이 뭐 홀로아리랑 같은 거 부르고 막 이러니 그래서 조국을 날리고 윤석열을 세운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이놈들이. 네. 근데 지금 막 아쉬워하겠죠.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 윤석열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약상 두목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중남미에 네. 중남미 어디에 뭐 수리남 드라마처럼. 네. 중남미 분들에게 좀 나르코스 죄송스럽네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약왕들이죠 지금 이게. 나르코스보다 못하죠 사실 윤석열은.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윤석열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 자체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된다. 쥐는 청와대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그러나 대통령실 뭐 관저 한 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윤석열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써먹은 그냥 이빠른 소리였을 이빠른 뿐이죠. 소리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이문정 검사였나? 그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은 법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항상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서 출세한 사람인데 네. 대통령 된다고 뭐 달라졌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걸. 걔네들을.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돼 가지고 윤석열은 아주 짜증이 많이 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쳤다. 네. 이미. 예. 선생님 저도 약간 그쪽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얘는 절대 그냥 나오려는 아니다. 그렇죠. 네.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없어.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진짜 웃기는 코미디죠. 코미디죠.
예, 그러나 이거를 짐작해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방해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놈이 얼마나 겁쟁인지를. 예. 근데 선생님 말한 겁쟁이로 보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예, 특히 김건희가 만약에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다고 느끼면 예. 도망칠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그 김건희가 도망치면 윤석열은 따라가잖아요. 개니까 이렇게 주인 따라가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김건희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 적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입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윤석열보다도. 그렇죠. 총 지휘는 김건희가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이게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까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희가 얼마나 몸통인지가 다 드러날 텐데. 예. 이게 지금 최상목이나 한독수나 얘네들이 기를 쓰고 결국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2명은 내줬지만 네. 결국 막은 건 김건희 특검을 막았잖아요. 네. 이놈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터지면 다 한국의 죽는 거죠. 적폐는 다 죽는다. 그렇죠.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네. 윤석열은 내줘도 음. 김건희는 빼돌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큰손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명태균 같은 놈들은 그냥 움직이는 놈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큰 손에 이제 이걸로 움직일 건데 이게 결국 김건희는 망명을 시켜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주고. 예. 그 대신 이제 국민들을 달래고 윤석열을 던져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김건희를 숨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낼 수 있죠. 네. 오늘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네. 무슨 뭐 윤석열이 뭐 폭탄주를 몇 잔씩 먹고 20잔 먹고 20장 먹고 뭐 경호원들 뭐 못 살게 굴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네. 이상하거든요. 윤석열은 더 쓰기 어렵죠. 미국이나 일본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한들 대통령 노릇을 하겠어요? 네. 안 되죠. 대통령은 아니죠. 이제 완전 독재자주 이제. 근데 돌아오면 한국은 내전 상황 들어가는 내전이죠. 겁니다. 전쟁이죠. 그야말로 내전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윤석열의 기한은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거네요, 네, 그럼 윤석열은 버려야 되는데 김건희까지 같이 들어가면 네. 김건희한테 얽힌 실타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파면 김건희가 묶여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번 들어가서 불기 시작하고 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보수 세력 전반이 괴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는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죠.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체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김건희가 나올지. 또 그 있잖아요.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 얼굴 완전히 바꿔서 도망치는 그렇죠. 성형에서 토끼는. 그러니까 김건희 이미 수술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싹 수술해서 딴 사람을 바꿔서 어디로 도망가면.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적 없는 거 보니까 또 이미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 계엄하는 당일날 성형 수술을 했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뭐 그 얘기로는 뭐 이제 신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일을 대비했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다면 완전히 갈아서 딴 사람으로 바꿨을 텐데. 야, 이거 진짜. 아니 그 선생님 계산책 예. 그 김건희라고 보십니까? 김건희일 가능성도 있죠. 예. 수술 안 했다면. 아니 그게 진짜 김건희라면 정말 그 엄청나게 비웃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서는 지금 그렇죠. 여기 뭐 체포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아유 그래 니들 애쓴다 하고 나는 계산책 시키는 여유를 부리는. 오 만약에 김건희라면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하나는 주술적인 자기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네, 자기 절대 안 잡혀간다는. 뭐 이제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어허. 아이 이번에 설날 때까지만 안 잡히면 당신들이 다시 맞아요. 지금 그 얘기 돈다죠. 운이 돌아올 거야. 네네네. 뭐 그리고 탄핵도 기각되고 다 괜찮아질 거야.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매달릴 데가 없으면 결국 무속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손이 없으면. 무당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네네네. 사실 김건희가 큰 손에 매달리기보다는 무당에 더 매달린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건희는. 네, 그래서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매달리면서 네네. 그걸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개 산책시키면서 괜찮아, 토리야, 잘 될 거야. 뭐.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 위안과 주술이었다 그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맛이 간 거니까. 네네. 근데 두 번째가 더 위험한데 네. 가능성이
김건희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뭔가 갖고 작전 있다. 계획을 세워놨다.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내가 한번 또 사고 칠 거야. 예, 예.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시위성 계산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건희 정도 되면은 이걸 분명히 여길 누가 볼 거다. 그렇죠. 이걸 모를 리 없을 거고 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경고군요 국민들한테. 사실 김건희가 총선 이후에 사진 다 찍는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죠. 제가 얘기했죠. 뭔가 그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신호다. 위험하다. 김건희가 뭔가 작전을 끝내고 준비를 끝내고 네네. 다시 나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엄인 것 같다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계엄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계엄으로 네네.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번에도 역시 뭐 준비 다 끝났어. 상황을 뒤집을 만한. 네. 그러고선 산책을 시키는 거일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좀 위험하다. 네. 네. 어쨌든 뭐 무속이든 뭔가 반격이든 다 위험한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예 폭탄인데요.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네. 참 네, 분발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특검을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을. 내란 수계를 보호하려고. 그런 걸 치면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선생님.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이번에 이제 국힘당 뭐 44명이다 45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가지고 이제 뭐 야이씨 잡아가면 안 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아무튼 네. 걔네들은 이제 같이 뭐 내란 동조로 뭔가 좀 잡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웃겼던 거는 그래서 윤석열이 왔어? 야 밥 먹자. 그랬더니 밥은 안 먹을 건데. 네. 선생님 왜 밥을 안 먹어요? 윤석열이랑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네. 완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동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아니 간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거는 네. 윤석열이 날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건반사적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 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수준을. 예. 김영선 보면 아는 거예요. 명태균한테 세비를 상납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힘당 의원들은 문외한 수준이거든요. 문외야. 그냥 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훨씬 빨리 이해가 되긴 합니다. 윤석열 날아가면 우린 다 죽는다. 뭐 아하. 이재명 되면 우린 다 죽는다. 네. 이런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어허.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예. 들소대처럼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들소 때는 절벽으로 뛰어도 아베나 따라가요. 따라가서 다 떨어져 죽잖아요. 방향을 못 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소 때처럼 이제 윤석열 따라서 뛰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매하고 관성적이군요. 습성적으로 뛰었는데 우리 여왕벌을 누가 공격한다 모여라 네, 해서 네. 우부 모였는데 여왕벌이 밥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제 문득 이거 같이 먹으면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나가고 또 이러면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 밥은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윤석열을 좋아서 지지하는 인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증명한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네네. 인간적으로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아. 그냥 이 동물적 그 무리지음 본능, 무리 본능 때문에 서열. 몰려다니는 거예요. 네, 몰려다니는 때로. 거구나. 예. 아무튼 그 재미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한남동 구구 세력들 피켓 중에 네. Stop the Steal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도둑질을 멈춰라 이런 뜻이라는데 이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걸 들고 그렇죠. 그때 그 의회 1월 6일이었던가요? 네. 1월 6일날 그 의회 뭐 들어가가지고 총격전 벌어지고 사람들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입했죠. 예, 네. 예. 그때 들고 들어가던 피켓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들고 애들이 하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이든한테 권력을 도둑질당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진영이 든 구호가 말이죠. Stop the Steal이었는데 이걸 또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한국 구호가. 그래서 그때 상황이랑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갖다 쓴 거군요. 갖다 쓴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더 큰 목적은 예. 이 구호를 들면 트럼프가 좋아할 거야. 우리를 이뻐할 거야. 트럼프가 이걸 보면 내가 우리 쪽 지하 사람들이 들었던 구호를 똑같은 걸 들었어. 귀여운 놈들. 네. 그래서 주인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든 팻말이기도 하다.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아부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꼭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부의 결과는 대체로 경멸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알랑방귀 끼면서 아부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게 보겠습니까? 예. 깔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나친 아부는 항상 경멸로 이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저것들은 웬 또 바퀴벌레들이야. 네. 내가 마음대로 뜯어먹고 부려먹어도 되는 종들이네.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트럼프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 주장을 다 들어줄까요? 예. 그럴 리는 없죠. 지금 이제 송조기도 들고 가서 네. 흔들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이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실 거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네. 네, 거의 뭐 김건희의 무속 상태랑 뭐 거의 흡사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얘를 이제 처벌하기 위한 이제 그런 조치들인 거고요. 이거 외에 이제 실제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제 네. 파면 결정. 네. 또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최상목이 또 한 명을 안 해서 방해를 했습니다만 네. 파면 쪽으로는 지금 헌재가 제법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아가면서 좀 자기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랑 국힘당 쪽에서 이건 뭐 민주당이랑 내통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약간 발끈하고 있어요. 정영식이랑 어떻게 내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는데. 네. 정영식은 정광훈 네. 친구인데 그러니까. 내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막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특히 윤석열하고 김건희 같은 인간들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지금. 물론 이제 헛된 기대지만, 네.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고 화가 나서. 예. 지금 분위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인정하는 쪽이에요. 윤석열을 되살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기각을 했을 때의 결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헌재에서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일단 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내란에 탄핵 사유가 넘쳐나고요. 외환에 그렇습니다. 외환까지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이 저 체포 같은 거를 완전 히 법을 흔드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죠. 불리하게 네. 작용하죠. 그러니까. 네, 도주하면 더 위험해지고. 진짜 아니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도주는 네. 야 진짜 그런 가능성이 참 진짜. 그러면 이제 멧돼지 포수들을 동원해서 네. 멧돼지 사냥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헌재에서의 기각 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면 예. 믿는 구석 중에 가장 크게 믿는 구석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당황할 거고 아하. 또 헌재가 시간을 질질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리는 건 동의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네. 반대하는 네. 한국의 극우 세력들, 보수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너무 빨리 헌재가 잡아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음. 적어도 이재명 대표 법원 판결, 예. 사법살인이 실시된 다음에 자행된 다음에 헌재가 판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겠죠. 네. 속도를 낸다면. 예. 그런 점에서 상당한 방해 공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번에 의회 조사국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싫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선생님. 그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네네. 요거 보면 핵심 내용은 딱 이거예요. 네. 윤석열이 날아가서 너무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계속 그 얘기 나와요. 네네. 윤석열 우리 말 진짜 잘 들었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날아가서 아쉽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분노죠. 예. 이 자식이 괜히 사고 쳐서 아하.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한미일 동맹 같은 거 지금 흔들리게 해놓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아쉬움과 또 분노 요걸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과 반대 굉장히 크던데요. 노골적으로 노골적이고.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 그 재판 남아 있어. 그대가 마지막에 말한 게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정을 너무 세세하게 다루면서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시기가 중요하다. 판결 시기가.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늦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네. 하는 게 좋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이거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헌재 판결이 늦으면 늦을수록 윤석열 이 적폐들한테 유리한 건데 그렇죠. 이게 딱 지금 또 예.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아하. 미국의 뭐 저놈으로는 안 돼. 어느 쪽이든 간에 저놈 안 돼. 아, 저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너무 한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만 버리는 거지. 아하.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네, 한국 네. 내 극우 세력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이 날아가자마자 맞아요. 잽싸게 한덕수 지지를 한 거예요. 한독수 한동훈 체제. 맨 처음에 그거였죠. 그렇죠. 그걸 한심한 체제. 예, 그거를 이제 지시했는데 했는데 국민들이 그냥 그리고 둘이서 빅시 같은 짓을 하고 맞아요. 윤석열이 또 이선 퇴진 같은 걸 그걸 안 했죠. 거부하고 맞아, 그랬네. 그러면서 이게 날아가고 네, 네. 그래서 한덕수 체제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잽싸게. 네. 그럼 이 얘기는 한덕수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너무 얘가 땡깡을 부리니까 네, 탄핵을 네. 했죠. 예. 그러자 미국 VOA에서 네네. 미국 그 이제 국영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죠. 네.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뭐라 했어요. 예. 이거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예. 한독수 탄핵은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최상목을 지지해요. 다 이제 자기들 꼬봉이니까 네. 우리 꼬봉이들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최상목을 지지해서 민주당에서 또 최상목을 일단 믿어주고 한번 해봐라 네네. 그랬더니 또 뒤통수 쳤잖아요. 뒤통수를 크게 친 거죠. 그렇죠. 특검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서 탄핵 비슷한 언급을 하자 예. 난리가 났죠. 바로 음. 국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막 터져 나오고 예. 미국에서도 최상목 지지를 하려고 블링컨이 날라왔습니다. 아. 직접 날라와서 블링컨이 온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어. 최상목에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려고. 한국 정계 개편에 대한 모종의 지시를 하기 위해서 왔을 수 있다. 어허. 자,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건데 미국은 한국의 극우 세력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하고 헌재 판결을 늦추고 네네. 사법살인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없는 조건에서 대선 치르기를 바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재집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 뭐 여론조사 보니까 김문수가 1위라는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재집권하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예. 뭐 누구를 밀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고 아하. 혹시 그것까지 실패해서 사법살인에 네. 실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하면 그때 이제 길들이기를 집중적으로 길들이기 하려고 할 했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플랜을 쫙 짜놓고 시도하고 있을 텐데 현재는 어쨌든 입장은 윤석열 일당을 보호한다. 보호한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이거를 믿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럼. 보수 중에 그거 믿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주기를 들고. 네, 윤석열만 버린 거지 우리를 다 버린 게 아니야. 아, 우리를 다 버린 것은 아니다고 하는 믿음. 네. 그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낸 건데요. 네. 우선은 왜 이재명을 이렇게 싫어하냐. 이게 좀 궁금해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 미국 추구형은 아닌 네, 건가요? 네, 미국 추구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어쩔 수 없이 좀 우호적 발언을 하는 것은 네네. 뭐 외교적 분쟁을 막거나 대권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항상 국민을 그래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좀 보기 드문 유형인데 네네. 그런 사람을 미국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미국을 추종한다는 것은 곧 국익을 해치는 게 되고 예. 국민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윤석열의 길이죠. 윤석열의 길이죠. 네. 이 길로 안 갈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어지간히 그런 불안감이군요. 네, 어지간히 우리가 막 압박하고 뭐 회유하고 하면 좀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아니 뭐 이낙연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네. 아 지금 말을 저렇게는 하지만 아하. 막상 우리가 한국 국익에 반하는 예.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행동 정책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그 나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짜 애국자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반미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맹훈을 좋아합니다. 이승만 같은. 그래야 지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도 좋아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쪽의 인간으로는 안 보는 거죠. 이건 대단한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미국에서 네네.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밀어준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미국에서 매국노로 봤다는 뜻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의심하고 견제한다는 얘기는 미국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것을 증명해 준 거다. 알고 있다. 어느 알고 정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심에 민감한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이고 또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독수 날릴 때 네. 그때 멋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전에 남태령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남태령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마음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그때 미국이 계속 한덕수 지지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네. 강력하게 네. 성명을 내고 한덕수를 그렇죠. 확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촛불 민심에 기반해 있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이게 불안한 거군요. 쟤네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 분석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약간 길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네네네. 국민을 배신할 만한 인물가는 아니다.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네. 국민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그걸 거역하면서 민심에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겐 제일 큰 불안 요소인 거죠. 좀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만큼 불안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어느 나라로 놓고 보나 이건 완전히 심각한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내정 간섭이죠. 근데 이거를 진네들의 속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발표를 하냐고요, 왜? 은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 급해요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한국 상황이 자기들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특히 국민항쟁의 폭발은 미국은 항상 예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없어. 그렇죠.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말로 제압되고. 작전하면 다 되는데 그대로. 그렇죠.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작전이 안 먹혀요. 작전이 안 먹혀. 국민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래 나와가지고 눈 내리는데 킬세스로 남아 있어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국민항쟁이 폭발해서 혁명적 상황으로 네. 통제불능의 사태로 가는 거. 예. 자기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급박해진 거고 조급해진 거고. 네. 그러니까 비공개선을 통해서도 당연히 작업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도 막 신호 보내는 거예요. 대놓고 보내는 거다 지금. 네, 지금 급하니까. 난 너네 편이야. 예. 적폐들한테 신호 주고. 맞습니다. 이재명 쪽에는 야, 날리지 마. 최상목 건드리지 마. 네, 그러는 거죠. 사법 기다리고 있어. 네. 이런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 계엄 이후에 그랬잖아요. 실시간 내정 간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골드버그가 막 계속해서 만났죠. 네. 뭐 우원식 의장이랑 싹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계속 뭐 미국 국무부 백악관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네, 한국 정치 상황. 그랬죠. 내정 간섭이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네. 한국이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라는 것이 반영된 행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급하다 상황이 이걸 네. 그대로 놔두고 은밀하게 뭔가 공작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다급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공작을 해온 걸로 보면은 역사를 보면 분명 속마음은 그럴 건 분명한데 맞죠. 그래도 그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고 싹 네. 작업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재명을 또 달래기도 하고 걔네 네. 입장에서는 뭔가 네. 그렇게 가는데 좀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네, 게다가 정권 교체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러면 걔네들도 선생님 네.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블링컨이 그런 미국의 작용으로 온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건데 사실 블링컨은 바이든의 블링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블링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같은 궤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작업을 치고 가는 거죠. 열심히. 네오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자기들의 추종 세력들을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그날로 미국에서 네오콘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또 네오콘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네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짓을 안 하겠어. 달라질 거야 이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은 기본은 지금 이 네오콘들의 작업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바이든 말씀이시군요. 쪽, 그렇죠. 바이든 쪽, 블링컨 쪽, 의회 조사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단계가 네네.
와우 하는 단계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네. 이 스탑 더 스틸 그 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저 네. 공유하면서 와우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계엄 해제됐을 때도 와우 했어요. 걔는 약간 그 그냥 와우밖에 모르나 봐요. 그냥 와우예요. 그냥. 걔가 진짜 들소 아니에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내막을 알고 싶다 그랬나? 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모르는 거야 아직 아. 자세히. 네네. 그리고 관심도 많지 않아요. 아, 트럼프 쪽은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럴 거예요.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상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내전을 하든 말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와라 나한테. 아. 그런 쪽. 그 대신 전쟁만큼은 막겠다. 아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곤란하니까. 트럼프 입장은 네. 아하.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도 트럼프 쪽 역량이 총동원돼서 어떻게 계엄을 좀 저지하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에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것은 막으려고 하겠지만 아하. 일일이 정치 쪽에 개입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도록 할 정도의 정보력이나 이런 쪽은 없고 관심도 크지 않다.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오면 그때 상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기본 힘은 이 네오콘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선생님. 현재까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본 힘은 기득권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류 세력이잖아요. 미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했던 주류 세력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 적폐들의 기득권 체제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그 중에 핵심 세력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던 예. 미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그렇군요, 지배자들입니다. 그렇군요. 이해 좀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서 등장한 새로운 네, 지배 네. 세력 중에 일탈된 그룹이에요. 네. 그러나 지배 세력이고. 이 새로 이제 그 세력이 커지면서 네네네. 네오콘과 대결을 할 정도까지 이 세력이 팽창한 거지. 네. 사실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했던 1기 때에는 그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네오콘들에게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네오콘하고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벼르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대등하게 한번 싸움을 해볼 정도로는 성장한 거지. 사실상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기득권 네오콘입니다. 주류는 네오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쪽, 네네. 중동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쪽, 한반도의 긴장 구조를 계속 추진해왔던 쪽은 다 네오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손을 다 털지는 않겠죠. 예. 취임한 뒤에도 그렇고.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 네. 관련된 뉴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 계엄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계엄 실패했는데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갔다는 거는 네. 가짜 뉴스인데 금방금방 드러나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이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왜 하나 계속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오콘은 윤석열을 네오콘은. 날리고 가능하다면 최상목 대통령, 네네. 혹은 뭐 한덕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과 이건 계속 파병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려고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에 그 한남동의 키세스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선생님 그 눈 속에서 그 앉아가지고 촛불을 지키는 네. 그 국민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거의 거룩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요.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성자보다도 더 큰 성자를 본 것 같아. 네. 저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부 저 국힘당 한 의원은 그 일부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기네들 지지자라고. 근데 그쪽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입금이 되지 않는 이상 입금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지가 보기에도. 지가 보기에도 심리가 그렇구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쓰고 싶은 거야. 심리가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표절해서 쓴 거죠. 네,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키세스라고 부릅니다. 요즘 네, 초콜릿. 초콜릿 닮았다고 그런 분들이랄지 아니면 응원봉 네. 그다음에 피켓들도 너무 기발해요. 다들 맞습니다. 네. 야 공수처 니네보다 내가 더 여기 오래 있었다.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우리 잘 때 계엄했으니까 우리도 제 잘 때 가서 잡아오자. 하여튼 그런 기발한 피켓들도 아주 많이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이런 항쟁의 모습 보시면서 좀 드는 생각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세대를 잠에서 깨운 거대한 역사적 공적이 있죠 윤석열에게. 젊은 세대가 드디어 네. 그동안의 동면을 깨고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세대, 새로운 어떤 진보 세대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항쟁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채 정치인들끼리 뭐 싸바싸바해서 하는 정치는 이제 한국에서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 계속 한국 정치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뭘로 드러났냐면 수박들의 만행을 이제 폭로하고 작살내버리는. 작사를 내버리면서 민주당에 대거 가입해가지고 공천혁명을 이뤄내는 네. 작업을 해냈죠. 진짜 민주당 엄청 바뀐 거죠. 이번에 내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때의 공천혁명이기도 하죠. 민심 당심의 승리군요. 근데 그걸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 중심이 돼서 했다기보다는 네네. 소위 그 극우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딸, 그러니까 소위 국민들이죠. 네. 국민들이 참여해서 당을 개혁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당원 중심의 당으로 좀 바뀌는 중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현재 정치적 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예. 딱히. 그 민주당 정도밖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원이 자꾸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지금 등장한 이 세대가 민주당으로 다 흡수될지, 촛불행동으로 흡수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민사회 운동 단체로 예.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쉴게 이럴지는 않을 거란 예. 말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이 때 강렬한 경험을 네. 네.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야말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활동할 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이리저리 야합하는 네. 그런 정치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하는 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하. 그래서 정당이든 어떤 진보 세력이든 그걸 받아안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젊은이들의 진출, 네네. 시민들의 진출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거 좀 정치권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네.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2030 남성들은 왜 잘 안 나오는 건가?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이 선생님만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비율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참여가 네. 좀 압도적이죠. 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응원봉이 네네.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는 네네. 팬덤, 예, K-팝. 네, K-팝. 네.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주로 팬들이잖아요. 네. 팬덤 모임들에서 응원봉들을 들었던 게 사실 원조라고 봐야 돼요. 네네.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단 여성들이 집단화 경험에서 앞서 있어요. 남성들은. 아하. 그러니까 남성들은 거의 개별적으로 생활한다면 여성들은 최소한 팬 클럽 같은 데서 예. 좋아하는 그 가수나 아이돌, 배우 뭐 콘서트도 가고 응원봉도 흔들고 집단 행동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행동을 계속 해왔군요. 이렇게 해왔어요. 방향이 다르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영역이 달랐지. 끊임없이 집단 그러네. 행동을 해온 경험이 있어요. 네. 집단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비해서 남성들은 그런 경험이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번에도 그 집단 경험을 방향을 바꾼 것뿐이죠. 응원봉을 콘서트 가서 흔든 게 아니고 집회장 와서 흔든 거죠. 그리고 이거 마치 선생님 그러니까 2002년 때 네. 월드컵 때 짠짠짠짠 대한민국 외치던 네. 그 시청의 그 무리가 네. 그해 겨울에 네. 효수님 이선이 촛불 때 짝짝짝짝 네. 대한민국 외친 그런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바뀌는 거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뭐 예를 들면 표를 사기 위해서 네네.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덮어 쓰고 무장하고 앉아서 밤새껏 그 표를 사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다 나오잖아요. 익숙하구나. 다 나오잖아요. 이 집회에 그런 어떤 해왔던 그동안의 훈련, 네네. 단련 이게 이번에 그 집회나 시위에서 다 표출되고 있거든요. 눈 맞으면서 이거 덮어 쓰는 것도 아마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화 경험이 좀 우세하다. 그게 좀 크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소통에서도 앞서 있어요. 소통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벌어진 이후에 여성 중심의 어떤 소통하는 카페들이 많거든요. 네. 이 카페의 성격은 일베하고는 다르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히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거침없이 하는 쪽이에요. 아하. 대체로. 네. 근데 남성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여성들은 이번 사건 터지면 예, 그런데 예.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려가지고 막 같이 욕하다 보면 분노가 올라가고 집단 의견이 형성되고 확산도 빠르고 나가자 네. 집회 이때더라 의견들이 모이는 것도 빠르군요. 빨라요. 아. 훨씬 빨라요. 남성들은 근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느리죠. 그런 그래서 공간이 없는 거군요. 예, 그럼. 그런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군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번에 집회가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야 어디서 이번에 집회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냐. 아. 여성들은 다 알아. 그래서 자기네 소통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 공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한 데서도 여성들이 우세합니다. 네, 예전부터 네. 그랬습니다. 사실 촛불시 광우병 때부터 네.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하긴 그때도 여중생이라고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여중생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죠. 그때. 아. 그리고 그 어려서 세대인가 그럼 지금 혹시? 아니 그 세대가 성장한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2008년이었으니까요, 그게. 또 아예 더 뒷세대도 있습니다. 그 뒷세대도 있고. 네. 아. 그리고 평상시에도 인간관계에서의 소통도 여성이 좀 우세해요. 아, 평소에도 남성들보다는 네. 네, 남성들이 이 정서적 대화, 친밀한 대화하는 맞습니다. 능력이 좀 네. 여성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좀 우세하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특성들이 있군요. 사람을 사귈 때 남성들이 훨씬 더 경쟁적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아하. 여성들보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는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 의식이 좀 있거든요. 네. 아 나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아서 결혼도 하고 가족을 만들어서 예. 가족을 책임적으로 부양해야 돼. 이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예.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리고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남성들은 상대를 상대할 때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서열을 따진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하니까 친구를 사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런 거는 일종의 이 가부장제와 이 사회제도에 의한 사실 피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반면에 여성들은 친구도 빨리 사귀는 편이고 아하. 조금 친해지면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든가. 네. 근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따져요. 아. 쟤를 친구로 사귀어도 되는지 등등 이게 이제 그런 그 어. 교류의 장애가 되겠습니다. 장애가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가 취약합니다. 아. 여성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20대가 보통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심합니다. 음. 그 정도가.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서도 결국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여성들은 무슨 얘기든지 좀 편안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 얘기도 막 해요. 근데 남성들은 정치 얘기를 안 꺼내요. 아. 왜? 정치 얘기를 꺼내서 논쟁이 붙는 것도 싫고 아. 논쟁이 돼 가지고선 찍혀가지고 음. 나중에 취직해서 불이익 받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크죠. 예. 그래서 꺼려요. 그래서 남성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금물이라 그래요. 아하. 꺼내면 이제 째려보는 정치 얘기를 왜 해? 야, 그런 얘기 뒤로 하고 야 술이나 먹어. 아, 우리는 게임 얘기하고 막 이래야지 어. 정치 얘기 하지 마. 아.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아. 정치 얘기 나오면 막 하고 토론하고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음. 인간관계에서도 확실히 질적 수준이 조금 그러네요. 더 우세하죠. 여성들이. 어.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견들이 일치가 되는 건데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의식도 야, 그런 얘기가 있어. 나 몰랐는데 이러면서 서로 네, 의식도 성장하는 아, 거고. 성장하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남성들이 상당 정도로 친보수, 반민주 성향을 예. 띠고 있었다는 거. 특히 이대남들이. 아, 그거는 뭐 지난번에 윤석열 지지로 드러났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의식 수준도 아. 여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좀 여성들보다는 의식이 조금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네.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 뿐이지 네네. 20대 남성들도 대부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소수는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지만 단지 그거를 집단적 의견으로 모아서 아하. 거리로 나올 만한 조건에서는 여성들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못 나온 게 있거든요. 아하.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남성들도 방향이 이쪽을 따라오면서 예. 나오는 쪽으로 바뀌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런 그 집단의 경험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 거네요. 중요하죠. 어쨌든 뭐 그 경험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크네요. 그렇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효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궁금했거든요. 네.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다 날아가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렇죠. 실세 중에 실세. 실세 중에 실세. 윤석열 정권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 김태효. 근데 그동안 안 드러났거든요. 네. 드러난 게 이번에 최근에 두 가지 이 경우인데요. 하나는 이제 무인기. 이거 국가안보실에서 보냈다는데 김태효 너지? 국가안보실에서 야씨 누가 그래? 우리 절대 아니야. 이제 그러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거 정동영 골드버그. 골드버그가 그러는데 전화했더니 뭐 김태효가 아이고 다 이거 국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나는. 이거 골드버그가 폭로했더라고 보니까. 골드버그가 아주 노련한 야 이거 진짜 이거 정치 공작원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 이거는. 골드버그가 이걸 왜 흘렸겠습니까? 왜 흘렸어요 이거? 김태효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효는 미국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말 충실하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간첩이잖아요. 심지어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도청됐을 때 네.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이 야 어떻게 대통령을 도청해? 가서 항의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김태효를 보낼게요. 김태효가 가가지고 아유 뭐 다 그러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우리를 사랑해서 도청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을 잘 따르면서 네네. 충성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태효는 특등 간첩으로 보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내란 벌어지는데 안 네.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하. 게다가 윤석열하고 짬짬이해서 미국에 허락 없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열 안 맞았겠습니까? 열 받았겠죠. 그래서 김태효 너 날려야 되겠어. 너는 간첩으로서 이제 실격이야. 너는 이제 정체를 드러내. 그렇죠. 그 골드버거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네. 골드버거 터뜨린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물어봤어도 골드버거가 이게 어떤 그렇죠.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고 실수로 말을 뱉었겠어요? 네. 골드버거 같은 프로 공작자가. 그럼 이 무인기도 사실상 미국이 흘린 정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네, 그 제보가 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네, 지금 상당수의 제보가 미국 쪽을 통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작 차원에서 나온 게 많다는 얘기죠. 아하. 물론 없는 말로 제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체로는 자기들이 쥐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그때그때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골드버가 이제 김태효 한 방 때린 거죠. 아하. 너희 씨 이번에 우리 말 안 듣고 윤석열한테 붙었어? 네. 충실하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그런 거군요. 예,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시대였는데요. 김태효와 김건희였는데 김태효까지 이렇게 좀 미국이 좀 믿을 수 없게 되는. 믿을 수 없게 됐다. 네. 이건 이제 김건희만 남은 거네요. 네. 과연 김건희와 윤석열의 체포와 이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멀지 않았죠, 몰라군요. 네,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